지난해에는 이제 교육감님 취임 2년과 더불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떠십니까? 네, 뭐 교육청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24년은 더 나은 강원교육이라는 그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특정 그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편향되었던 그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을 이제는 올바른 균형과 공정을 찾아 바로잡기에 어려운 걸음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예. 또 지난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방문하시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좀 목표로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23년에는 강원도 내 116개 고등학교 중에서 100개 고등학교를 특히 야간 자기주도 학습할 때 격려차 방문했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분교를 빼고 34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25개 초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아마 제 임기 내에는 다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슬로건으로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납니다를 내세우셨잖아요. 네, 슬로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리 그 강원교육의 대표적인 학력 지원 정책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줄여서 스공학이라고 합니다. 예, 스공학이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이 학생들의 참여도가 93.5%였고요. 특히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제가 3년간 15개 고등학교에 23개 학과를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직업기고등학교 모집률이 80%를 넘었는데 1월 17일 날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 86% 이상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기고등학교 재구조화의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직업기고등학교 학생이 그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직업기고등학교 재구조의 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18세 이하 고등부 선수들이 메달 99개에서 금메달 35개로 금메달 순위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서울, 경북, 다음에 강원도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체육 정책도 제대로 펼쳤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 운동부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 품속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처우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또 선수들에게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의과대학에 지역 인재 선발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를 대비해서 의과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현재 뭐 나타난 거로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원주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6년 장학생이 됐는데 예. 그 고등학교에서 강대 의대에 2명 붙었는데 2명 다 6년 장학생이 됐거든요. 어쨌건 우리가 이 의과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의 수능 최저 등급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강원도에 정착해서 의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펼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스스로 공부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스스로 공부할 학교 모양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1대1 맞춤형 아니면 소인수 맞춤형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삼식을 제공을 했고 또 기숙기사가 없더라도 야간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석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밤 11시까지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전환기 이음학습이라고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들어가는 과정, 이 전환기 이음학습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객관적인 진단에 근거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바탕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분석에 따른 진단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2022년도에 첫 시행을 하면서 3년 차가 돼서는데요. 지난해에는 학생들 참여율이 93%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고 하고 17개 과목 중에서 11개 과목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거든요. 예. 17개 과목, 11개 과목이 향상됐고 특히 수학이 많이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학부모들도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습 심리 정서 검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 의욕을 충족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보는 것은 계속 전년도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습 심리 정서 진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 학생들에게서 좀 특징적인 좀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한 걸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은 기초 기본 학력을 다 갖춰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언제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학습 조력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 학습 조력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공교육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될지 새로 시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와 같이 한 7월 달쯤에 이제 실시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책임학년제라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거와 중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은 시기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한 그 많이 본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하여튼 7월 달에 볼 계획입니다.